저는 강아지 중성화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방울을 제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아지 스스로가 난 커서 고자가 될래요 라고 말하던가요? 왜 인간의 마음대로 건강한 강아지를 고자로 만드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키우는 수컷강아지 보코는 지난달에 중성화 수술을 마쳤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던 것도 아니고 지가 고자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10일이 지난 현재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빨리 할 걸. 그 정도로 수술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보코를 키우기 전에는 보름이라는 수컷 요크셔 강아지와 16년을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걔 역시도 중성화를 하지 않았었고요. 가끔 인형이나 제 다리를 부여잡고 애처로이 분가루를 때리긴 했지만 생활함에 있어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코 역시도 안 해도 상관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보코는 보름이와 환경이 다르다는 것이죠. 보코는 바로 이 암컷 푸들인 니코와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얘 역시도 중성화 하지 않았어요. 니코가 우리 집에 온 게 2017년 말이었습니다. 사정은 깁니다만 어쨌든 안락사 하루 전날 데리고 온 것이죠. 왜 그런 말이 있죠? 남자는 숟가락 들 힘만 있으면 여자한테 껄떡댄다고. 보름이가 15살 노견이긴 했지만 니코가 오니까 막 흥분해서 주책을 부리더라고요. 그래도 혓바닥으로 낼름거리기는 정도? 올라타려고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아서 크게 걱정하진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올라탈 기력도 없었을 듯 하네요. 하지만 보코는 저희 집에 왔을 때부터 암강아지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게 15년을 돕고 노인으로 지낸 보름이와 달랐던 점이죠. 보코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는 니코랑 잘 놀았어요. 장난감 가지고 서로 터그놀이를 하는 등 사이가 아주 좋았어요. 한 마리는 3개월짜리 꽁어마 강아지, 또 한 마리는 12살의 할머니 강아지니까 서로 간의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꼬마 강아지가 4개월이 되고 5개월이 되니 니코 엉덩이에 코를 박고 지냅니다. 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거의 니코만 쫓아다니면서 생식기 냄새를 맡고 핥아대기 바쁩니다. 아무리 말리고 혼을 내도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당연히 니코도 힘들었겠죠? 보코에게 막 승질을 냅니다. 얘가 위협만 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막 물려고 해요. 이빨도 없으면서. 그런데도 보코는 이걸 그냥 노는 걸로 아는지 개뿔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결국 니코는 높은 곳으로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소파, 의자, 침대, 말 그대로 대피를 하는 거예요. 보코가 크기도 작은데 또 점프도 한심할 정도는 못해가지고 약간만 높아도 못 올라와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니코 입장에서는. 하지만 니코도 거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싸고 싶으면 싸야 하니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어리선가 보코가 막 달려와서 니코한테 엄청 찍적댑니다. 24일 후라는 좀비 영화가 있죠. 딱 그 영화 속의 좀비를 연상케 하는 거죠. 산책을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강아지들을 하루에 3번씩 데리고 나가는데 나가자마자 니코가 쉬를 합니다. 그러면 보코가 그 쉬를 핥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가 다시 쉬를 해요. 뿐만이 아니에요.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애들을 산책시킬 때 니코가 자기로부터 멀어지면 안절부절을 못해요. 빨리 니코한테 가려고 저를 막 끌고 가려고 해요. 지가 무슨 시베리안 허스키도 아니고 썰맨을 끄는 것 마냥 아둥바둥해요. 반대로 니코가 자기 뒤에 있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끌어당겨도. 왜? 니코가 써는 쉬를 핥아야 되고 그 위에다 다시 갈겨야 되니까. 그런데 이건 약과입니다. 사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암컷인 니코에게도 발전기라는 게 옵니다. 13살 할머니지만 번식에 대한 본능이 살아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니코가 보코를 유혹합니다.
막 막 이상한 소리를 내요. 예. 그리고 저희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막 엉덩이를 복코한테 들이밀고 발로 복코를 막 끌어당겨요. 끌어들여요. 막 진짜 불난 집에 막 휘발유를 붓는 거죠. 자, 저희가 얘네들이 낳은 새끼들까지 잘 키울 자신이 있었다면 이 둘의 사랑을 멀리서 응원해 줬겠죠. 힘내라 힘. 응? 좀만 더 힘내. 하지만 저희들은 새끼들을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또 교미를 할까봐 한 마리씩 번갈아가며 철장에 가둡니다. 분리를 시켜놓는 거죠. 가져다니기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막 낑낑댑니다. 안에 있는 애도 밖에 있는 애도 우리의 사랑을 갈라놓지 말라는 듯이 그냥 낑낑낑낑.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아주 시끄러워요. 시끄럽다기보다 듣기 싫어요, 솔직히. 어느 날인가 딱한 마음에 이 둘을 가두지 않고 그냥 거실에다 같이 재웁니다. 밤 12시 반쯤 됐을 때 그 거실에서 막 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또 복코가 니코한테 찍적대다가 물린 줄 알았어요. 놀라가지고 거실로 나가보니까 이 두 마리 엉덩이가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된 것만이 아주 쫙 달라붙더라고요. 그리고는 둘 다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 진짜 당황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혔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는 이제 뭐 가만 냅두면 떨어진다고는 하는데 뭐 이걸 계속 지켜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찬물을 뿌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중성화 수술을 결심한 겁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쟤네는 또 얼마나 힘들겠냐. 솔직히 뭐 쟤네가 잘못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동물의 본능인데 괜히 혼나고 감금되고 무엇보다 이제 뜻하지 않게 만약에 새끼들이 태어난다. 걔네들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다음날 동물병원에 전화를 해서 바로 예약을 잡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날까지는 그 기저귀와 매너벨트를 사서 만일의 사태를 방지했던 거죠. 그렇게 복코는 11월 23일 오후 4시경 고자가 됩니다. 고자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졌어요. 일단 니코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어졌어요. 니코가 옆에 지나가건 말건 지 앞에 구웅댕이를 들이밀건 말건 무관심합니다. 뭐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뭐 열흘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얘네들이 남남이 된 건 아니에요. 복코가 애기 때 놀던 것처럼 서로 장난감 가지고 잘 놀고 있어요. 덕분에 발정기가 끝난 복코도 이젠 지 방석에서 여유로운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니코 쉬뿐만이 아니라 복코는 다른 개 쉬도 막 핥아댔어요. 사실 뭐 전에 키우던 보름이도 뭐 복코처럼 심하진 않았지만 뭐 산책 나가면 한 번씩 그랬어요. 사실 니코도 중성화 안 해서 그런지 다른 개들 쉬 냄새가 나면 핥긴 하더라고요. 이건 뭐 강아지들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산책을 할 때 여기저기 막 킁킁거리면서 다니질 않아요. 아예 냄새조차를 맡질 않아요. 그러니 당연히 핥지도 않는 거죠. 사실 막 산책할 때 쉬 하는 것보다 더 보기 싫었던 게 니코가 가끔 배변 패드가 아닌 것에 쉬를 할 때가 있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한 번씩 해요. 이렇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죠. 쉬가 고여 있는 거죠. 근데 복코는 그거를 물 마시듯이 막 핥아 먹어요. 입 주변에 허옇게 거품이 낄 정도로 꿀꺽꿀꺽 마십니다. 더러워 죽어요 진짜. 그거 보면 막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더 이상 그런 더러운 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산책을 나가서도 마킹 자체를 거의 안 해요. 수술 전에는 진짜 삼보일찍이었어요. 몇 걸음 걷다 다리 들고 또 몇 걸음 걷다가 냄새 맡고 다리 들고 뭐 쉬가 안 나면 방광을 쥐어짜서라도 막 마킹하는 느낌? 영역 표시를 하는 느낌?
이제는 거의 안 합니다. 물론 뭐 쉬는 하죠. 근데 예전처럼 뭐 영역 표시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방광이 차서 쉬가 마려워서 쉬를 비우는 그런 느낌인 거죠. 제가 한 20분 산책 나가면 처음에 한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렇게 싸고 나머지는 그냥 걸어 다녀요. 그냥. 한 번씩 뭐 신기한 냄새 맡을 때도 있긴 한데 진짜 그런 거 없이 그냥 걷기만 해요. 이제 산책할 맛이 나더라고요. 조금 걷다 멈추고 또 몇 발 걷다 멈추고 나중에는 화딱지가 나서 그냥 막 좀 살짝 땡기거나 뭐 안고 들어올 때가 많았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 게. 네. 여기까지가 수술 후 일주일간을 지켜본 소감입니다. 수술을 하고 며칠간은 이제 회복이 되지 않았는지 이렇게 기운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활발해졌고 말썽도 좀 부리고 그럽니다. 재밌어요. 저는 강아지 중성화 수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긍정적으로 바뀐 게 사실입니다. 전에 비해 키우기가 훨씬 수월해졌으니까요. 중성화 수술 후 모든 강아지가 문제의 행동을 안 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소극적이 돼서 전보다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수술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짧은 소견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동물이든 새끼들은 다 예쁩니다. 다 착해요. 하지만 얘네들이 커가면서 못생겨질 수도 있고 막말로 행동이 개 같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끼 때는 물고 빨고 예뻐서 난리를 치던 견주들이 개인 사정상 키우기 어렵다면서 인터넷에 무료 분양글을 올리죠. 어떤 사람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 버리고 도망갑니다. 더 심하면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거나 그냥 죽이기도 하죠. 저는 주변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하면 말려요. 정 키우고 싶다면 유기견 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다 큰 강아지를 임시 보호해보고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안락사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끼 때는 다 예쁘고 다 착합니다. 입양을 하기 전에 정말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고 결정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